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 쌤입니다. 제 채널에 구독자분들 중에서 재직자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어요. 이직에 관련한 질문들이 상당수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블로그하고 유튜브에요. 그래서 제가 이직자 컨텐츠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직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도움받을 것도 마땅치 않고 컨텐츠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신입 분들도 보시면은 지금 최근 트렌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이제 드릴 말씀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주제가 이제 이직을 당장 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죠. 지금 채용 시장에 거대한 변화의 쓰나미가 이렇게 몰려오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걸 눈치채신 분들은 재빠르게 움직여서 이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분들, 아직까지도 이 시장의 변화를 눈치 못 채신 분들은 그냥 회사를 다니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몇 년 뒤에 이 차이는 엄청나게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 커다란 변화는, 이 쓰나미는 현대차가 일으켰습니다. 자, 현대차가 쏘아 올린 거대한 공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우선 현대차가 10년 만에 생산시 채용을 했죠. 그래서 이런 화면이 떴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지원을 했고요. 조회수가 30만 회였다고 하죠. 실제 지원자는 18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이 중에 상당수가 경력자입니다. 생산직이라고 이제 킹산직이라고 하죠. 근데 생산직에 있던 경력자뿐만 아니라 이제 4년제 대졸 경력자들도 상당수가 생산직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단 이분들이 이직 시장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한 번도 입사 서류를 안 써보던 사람, 자기소개서를 안 써보던 사람이 이제 써보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 현대 자동차 한정판으로 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한번 썼잖아요. 그러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써봤으니까. 그래서 이들 중 상당수가 이직 시장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기계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이제 도산을 하겠죠. 없어지거나. 그러면 그쪽에서 빨리 탈취를 하시는 분들도 이직 시장에 공급이 될 겁니다. 즉, 이직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직 희망자가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자가 많아진다는 건 인력 공급이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자, 문제는 공급만 많다고 해서 이 시장이 열리는 건 아니죠. 이직 시기가 도래하는 건 아닙니다. 수요가 많아야 되겠죠. 근데 수요도 따라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예요. 50대, 60대가 제일 뚱뚱한 거 알고 계시죠? 이분들 다 뭐죠? 퇴직자입니다. 퇴직자. 앞으로 퇴직자예요. 계속해서 한 10년 동안 계속 퇴직자가 발생할 겁니다. 자, 근데 회사들 입장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퇴직하시고 나면은 그 빈자리를 신입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퇴직하시면 신입 뽑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생산직으로 치면 현장직으로 치면은 숙련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직으로 치더라도 이분들이 뭐죠? 전문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빠지면은 경력자로 채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에서 더 필요한 건 신입이 아니라 고숙련 경력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기업들의 채용 홈페이지 가면요. 신입 공고 거의 없어요. 다 경력직 공고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퇴직 러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요때 이제 퇴직 러시가 딱 시행이 됐고 조기 퇴직자까지 많아지고 있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을 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까요 기업이 이 자동화 생산 라인을 갖게 되고 뭐 ERP 같은 거 잘 돼 있으니까 이제 인원이 많이 필요 없지 않나? 그래서 이제 뭐 퇴직하시는 분도 안 채워넣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 통계대로라면 2019년도에 이 95만 명이 퇴직을 한 거잖아요. 정년퇴직을 하고 조기퇴직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한 해 수험생 수는 뭐 2, 30만 명밖에 안 되죠. 2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인력이 너무 썰물처럼 쫙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입이 아니라 지금 현재 회사들에서는 고숙련 경력자 모시기에 안달이 난 거예요. 저분들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이게 채용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오느냐?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이 있어요. 대기업 퇴직자 많겠죠?
퇴직자가 생기면은 신입을 뽑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뽑죠? 당연히 경력을 뽑아요. 그럼 그 경력 어디서 뽑아오겠습니까? 같은 대기업끼리 이직 잘 안 하겠죠? 연봉 수준도 비슷할 거고 복지 수준도 비슷할 테니까 이직을 잘 안 합니다. 결국에는 어디서 땡겨오느냐? 중견 기업에서 요렇게 땡겨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견 기업은 더 미치죠. 퇴직합니다. 중견 기업도 퇴직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인력은 대기업한테 뺏겨요. 그럼 중견기업은 어떡하죠? 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서 빼앗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완전히 미치는 겁니다. 일 좀 배워 놓으면은 일을 좀 할 만큼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중견기업으로 가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우리 취업자들, 이직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죠. 취업 시장에서 첫 발을 뗄 때 중소기업 가면은 계속 중소기업이고 중견기업 가면 계속 중견기업이고 대기업에서 시작하면은 계속 대기업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지금 여기에 사다리가 놓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다리가 놓인 초반 시기라는 거죠. 자, 이런 시장이 열린 걸 기업들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겠죠. 돈 냄새를 맡은 채용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광고 보셨죠? 요즘 자코리아 채용 플랫폼 광고 안 합니다. 이직 광고합니다. 이직 광고. 왜? 돈 냄새가 나거든요. 채용 플랫폼 입장에서는 지금 이직 시장을 부흥을 시켜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돈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제 신입 지원하시는 분들은 학생이에요. 돈이 상대적으로 없어요.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교육권 내에 있습니다. 즉, 대학이나 이런 데서 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자기 돈을 안 내고도. 그리고 여유 시간도 있어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막 조사하고 더 싼 데 알아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직장인은 다르죠. 돈은 있습니다. 돈은 버니까 많진 않지만, 맞죠? 많진 않지만 있어요. 근데 교육권 밖에 있습니다. 내가 취업 이제 뭐 이력서 서류를 쓰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정보를 찾고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교육권,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발품을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발품을 팔 여유 시간도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족하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시간 없고 돈 있으면은 뭘로 해결합니까? 돈으로 해결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즘 승고 이런 데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이직자들 돈 잘 씁니다. 서류 컨설팅 받고 면접 컨설팅 받는데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학생들에 비해서요. 이 시장이 돈이 되는 거죠. 결국 지금 채용 플랫폼들하고 회사들하고 짝짝꿍이 맞는 겁니다. 회사들은 경력직이 필요하고요. 지금 필요합니다. 퇴직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리고 채용 플랫폼 입장에서는 더 돈 되는 시장인 이직 시장을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짝짝꿍이 맞으니까 시장이 커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경쟁도 심해지고 있어요. 요즘 이제 리멤버를 통해서 채용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직 전문 어플 원티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직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중소에서 중견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이 사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놓여져 있는데 만약에 기업의 자동화, 그러니까 사무 자동화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스마트 공장 도입을 통해서 이 생산 자동화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이 자동화가 끝난다면 어떻게 되죠? 또 경력직 수요도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요거죠. 정년 연장. 이거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만약에 정년이 3년만 연장돼 봐요. 만약에 한 65세까지 정도라고 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년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문제점이 이 사람들이 한 3년에서 뭐 한 5년 정도 더 일을 하니까 지금 퇴직할 사람들이 그때 동안은 이직시장 사다리가 꼬꾸라지겠죠. 왜? 경력자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 정년 연장 발표가 나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자동화하고 사무 자동화하고 이런 게 끝나는 시기가 이제 도래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또 상당 시간은 이 사다리가 끊어질 거죠. 그래서 지금 이직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저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이직, 이 사다리는 점점 더 오르기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조건도 더 까다로워질 거예요. 이
본격적으로 이직 광고를 만약에 하게 되면 공급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회사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죠.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공급이 많아지니까. 이직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직을 하려는 사람, 결심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더 많아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 이직 준비해서 이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직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같이 이제 앞으로 준비할 텐데, 2편부터. 다음 편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 회사는 떠나야 하는 회사일까? 이직을 마음 먹으려면 이 회사에 계속 있어도 되는지요? 아니면 떠나야 되는지? 이것부터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좋은 회사 판별하는 법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직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이직을 여러분들께서 결심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요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